화를 참는 착한 사람들이 있죠. 늘 이해하고, 늘 양보하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화를 참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나요? 누군가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 순간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들이 계속 돌고 돌고요. 그러다 보면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당신 안에 분노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학습된 분노 처리 방식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화가 나도 참고 억누르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가 결국 터지거나 당신 자신을 공격하게 되죠. 착한 사람들의 분노 패턴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로 진행되거든요. 첫 번째는 참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들고 내 감정은 축소시키죠.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렇게 자기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만 고려하면서 그 사람도 힘들었나 봐.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가 문제죠. 뒤늦게 터집니다. 갑자기 폭발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나지? 라고 자책하는데 사실 화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모든 화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시당할까봐,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작은 무례함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건 단순히 누군가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기억, 화를 내면 사랑을 잃을 것 같았던 두려움, 화내는 아이는 문제야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경험들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런 신념이 박혔죠. 화내면 안 돼. 착해야 안전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신념을 가진 채로 어른이 되면 당연히 화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억눌린 분노가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이유 모를 피로감, 만성 두통, 소화 문제들이 생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표현되지 않으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당신이 계속 참기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더 쉽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들이 계속 당신 주변에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참는 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참는 건 회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터뜨리면 화가 해소될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폭발은 일시적 해방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죄책감만 더 쌓이고 다음에는 더 참게 만들죠. 그리고 또 다른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생각하는 건데 감정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묻히는 겁니다.
묻힌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잊으려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건 분노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 문제거든요.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는 계속 넘어오고 당신은 계속 참다가 결국 화로 반응하게 됩니다. 경계선이란 건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상대의 행동에 맞춰서 반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허용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럼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에요.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괜찮아 라고 덮지 말고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라도요. 두 번째는 번역입니다. 그 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거예요. 화는 대부분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불안한 거지? 무엇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분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분노를 붙잡고 있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복수사고라도 하죠.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는데 당신은 계속 그 장면을 돌려보면서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분노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감정에서 손을 떼는 행위거든요. 이제 그만 생각하겠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화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라는 신호예요. 당신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알람이고 무언가 중요한 게 침해당했다는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화가 날 때 왜 화났지?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었나?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꿔줍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번역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